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9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은 저 혼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모니터 검토를 다 못해서요. 다 못한 모니터를 가지고 활동가랑 같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턴이 지금 작성한 모니터여가지고요. 제가 알아서 어떻게 좀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문 모니터 이야기하기 전에요.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그 민동기 씨 하는 TBS 방송 새로 시작하는 것에 갔다 왔습니다. TBS 이슈파이터, TBS TV에서 하는 건데요. 민동기 씨가 드디어 진행자로 진출하셨습니다. 민동기라면 또 우리의 친구, 절친. 우리의 라이벌. 라이벌인가요?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라이벌이냐면은 모니터, 그러니까 언론 비평 라이벌이죠. 그쪽에서 나오는 비평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내가 이걸 뺏기다니, 선수를 뺏기다니. 되게 빨리 해. 어떤 것은.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민동기 혼자 앉아가지고 아침에 탁 신문 넘기면서 막 아침에 벌써 구라가 막 나오고 있거든. 배가 아픕니다 지금.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TBS에서 나가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제 한번 나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모니터 그날 주제가 바로 종전선언이어가지고 조중동 한겨레 경향 뭐 이렇게 좀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6일 날 아침 신문에 모든 언론사들이요 전부 다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을 일면에 실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이날 일면 제목이 뭔지 알아요? 20대 아버지만큼 될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해서요. 대한민국 20대 보고서 해서 그들은 왜 분노하는가. 본지 취재팀 2달간 60명 인터뷰. 죽어라고 스펙 쌓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아. 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그죠? 진짜 대단해. 꾸준해. 진짜 열심히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탑보도는 뭐였냐면요. 이게 그 정부가 아동수당 주고 지자체는 또 아기수당을 준다. 이런 제목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저 어디로 갈라 그래. 딱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북미 정상회담 어디 갔나.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일면에 조그맣게 기사가 있는데 이 있어요? 기사의 제목이요. 하노이 핵담판 시작도 안 했는데 북 개방 때 주도권 잃지 말아야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 하나도 내용 없고요.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 담화 자기가 이제 회의에서 한 얘기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핵담판 시작도 안 했는데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지금 일면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트는 제일 재밌는 건 그 바로 밑에 김한솔 보호단체 이번 주 중대 발표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김한솔이 암살된 김정남 그 아들 있죠? 김정남 씨. 김정일의 아들. 그 김정일의 아들인 그 김정남의 아들이 김한솔이에요. 근데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인권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번 주에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단체가 천리마 민방위라고 하는데요. 제목도 상당히 웃기네. 아무튼 천리마 민방위에서 우리 조직은 어느 서방 국가에 있는 동지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았다. 위험도 높은 상황이지만 대응하였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보도가 도대체 뭘 중대 발표한다는 건지 지금 꼭 김정은이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를 냈잖아요. 그래서 막 두근두근하게 일면에 딱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관련 보도가 오면에 있다고 해요. 근데 오면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오면에 정작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밝혀져도 북미 회담에 뭐 별 그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아니 지금 온 언론이 지금 하노이에 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런 걸 반영을 못 하네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다 그 얘기 듣고 싶어 할 텐데. 너무 웃긴 게 소제목을 좀 그러니까 그 오면 제목이 이복형 암살 등 김해 폭정 폭로할 듯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맨 끝에 조영기 국민대 초빙 교수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등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이런 외부 요인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래저래 하고 뭐가 나올 수 있나 저게 나올 수 있나 막 아무것도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을 열심히 얘기를 기사를 2건이나 해서 보도를 했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회담은 쓰기 싫고 네. 뭐 북한 관련은 써야 되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 쓰다 보니까 그런 거밖에 안 쓰는. 예, 진짜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간에 재미있는 조선일보의 행태가 진짜 가관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다시 나오는 거는 미디어스에서 27일 보도도 마찬가지더라. 제가 26일 보도만 봤잖아요. 네. 27일에 미디어스가 이제 27일에 조중동을 분석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일단 27일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회담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의 시선이 담긴 사설을 게재했는데 한겨레는 세기의 담판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라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를 만들어야 할 임무가 두 정상의 어깨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잘 되길 바란다 했고, 그렇죠. 예, 경향신문도 마찬가지. 중앙일보 260일 만에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전기되기를 해서 이번 회담은 당일치기였던 1차 회담에 비해서 두 정상이 충분히 깊이 있게 대화할 환경이 조성된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했고요. 아유, 중앙일보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오. 동아일보 260일 만에 북미 담판 핵 동결 쇼에 그쳐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래도 약간 쇼에 그쳐선 안 된다라니까 여기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기본 전제는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김정은의 의지를 거듭 명확하게 확인하고 합의문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런 명료성 없이 아무리 회담 성공을 외쳐도 한낱 이벤트 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설을 이날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긴 뭐 망해라 이럴 수도 없고 네네. 뭐 잘 되라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조선일보 입장에서요. 그러나 26일 날 사설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26일 사설 얼마나 아튼지 또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네.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이거 약간 소름 돋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맞아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똑같은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느냐. 우리 없이 니네들끼리 종전선언을 하면 어떡해. 우린 나라도 아니냐. 그리고 이걸 왜 인정했어.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사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사한 국군이 12만 명을 넘는다. 우리나라 이게 6.25 때 부상을 입고 평생 불구가 된 국군은 그 몇 배다. 민간인 희생자는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전 국토가 초토화됐다. 그런 피해를 입은 나라가 그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다는 청와대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1953년 단시 전쟁 피해만 있고 통일은 없는 휴전에 반대하다 정전 협정까지 불참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세계 10위권 경제국가인 대한민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청와대의 발표는 발표자의 실수이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휴전 협정을 우리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는 이미 정전 협상, 그러니까 이 종전 선언을 북한하고 한국은 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남북한은 지난번에 그 판문점 회담 때도 그렇고요. 거듭 그렇죠.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인하면서 왜 우리만 빼고 너희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관련된 선언을 하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휴전 당사자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승만이 그때 빠진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나는 모르겠다. 미국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준 거잖아. 네네. 그럼 이승만한테 따지든가. 아무튼 가지가지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 보도가 또 하나에 제가 요거는 꼭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 26일 날 조선일보에서 제목이 시속 67km 느릿느릿 김정은 열차에 중국인들 부글부글 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를 보면은
왜 이번에 지금 기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이렇게 중국인들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중국의 그 웨이보 이런 그 있잖아요. 카톡 네네네. 같은 거 카톡이 아니죠. SNS죠. SNS 같은 예. 거. 그 웨이보에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세계의 악인이 강대한 중국 땅 위를 기어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 있고요. 네. 13억이 한 명을 위해 길을 내주고 있다. 이런 글도 있었대요. 이런 것들을 다 전하는 거예요. 대단한. 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기사에서 이 글들은 지금 대부분 사라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도대체 언제 그렇게 잽싸게 보시고 다 사라졌는지 지어낸 건 아닌지 도대체 뭐 확인할 방법이 없네. 예, 그러니까 아예 확인할까 봐 이렇게 쓴 것 같아. 이 글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아니 뭐 캡처라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캡처할 시간도 없이 사라졌네. 우리는 모니터할 때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하잖아. 아니 원래 이런 거 있으면 띄워놓고 캡처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없어질까 봐. 근데 이 글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튼 아트야. 아무튼. 그래서 진짜 깔깔거리고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방송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 재미있는 보도는 여기서 처음 얘기하네요. 조선일보는 참 이런 약간 부수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시위하면은 뭐 시위 때문에 뭐 가십성 보도에 굉장히 특화돼 있는 그런 신문. 교통 불편 야기,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맨날 얘기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보도에 특화돼 있는 그런 본질을 좀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일부터 고문 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네? 특별 취재반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장,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 지침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예! 우리 민주화의 역사 속에는 자유 언론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신 해직 언론인의 삶이 있습니다. 민언녀는 동아투의 위원이신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보도지침을 폭로한 신홍범 전 조선투의 위원장, 유승열 80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를 모시고 군사독재 시절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화 1987 속에 숨어있는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영상과 함께 언론인들의 끈질긴 투쟁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이름도 JTBC 방구석 일렬을 흉내내서 민언영 구석 일렬로 지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바스라콜 언론자유 토크쇼 민언영 구석 일렬 지금 신청하세요. 민언년 신문 모니터 3.1절 특집. 스스로. 3.1절 특집. 나 혼자 다 해먹.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다 해. 네. 자, 이거를 쥐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다 못 쓰고. 그런데 3.1절 특집. 네, 오늘이 아니면 또 말하기 뭐해요. 왜냐면 이제 3.1절이잖아요, 내일이. 그래서 제가 3.1절 특집으로 이걸 내놨습니다.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2월 21일에 동아일보 1면에 기사가 실렸는데요. 제목이 상하이 잠입한 인촌 김성수, 안창호 만나 독립자금 전달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는 박효목 기자라는 분이 썼고 상하이에 또 특파원도 같이 썼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보도와 그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채널A에서도 나왔습니다. 채널A는 상하이 찾은 후손들, 인촌 선생도 비밀 회동이라는 2월 24일 보도입니다. 3일 후에 했어요. 이렇게 두 건을 동아일보와 채널A가 내놨습니다. 동아일보, 인촌 김성수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인촌 김성수가 누구냐? 바로 동아일보의 사실상 초대 사장이죠. 김성수가 동아일보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기
친일파로 네. 유명하고 네. 고려대학교 네. 또 세웠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죠? 교육 쪽으로 이분이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이유가 언론인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친일 행적을 했다기보다는 교육자로서 친일 행적을 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에 보면 인천 기념관도 있고, 네네. 그 무슨 비석 같은 거, 예, 그런 거 동상 있죠. 같은 거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천 관련해서는 동아일보에서 정말 깨알같이 열심히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 동아일보와 채널A 보도의 요지가 뭐냐면요. 지난 2월 20일에 상하이 영안백화점 옥상에서 3.1 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 세미나에서 양영두 민주평화당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총 김성수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전달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네, 주장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근거가 굉장히 부족해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의 주장이라는 거 빼고는.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아일보가 이 주장을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9월 18일에도 되게 자세히 관련된 주장을 내놨는데 인촌 김성수 선생 각계 지도자들의 증언이라는 보도에서 이 보도는 왜 했냐면은 당시가 동아일보 창간 82주년이었대요. 그래서 82주년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요. 무슨 100주년도 아닌데 80주년 굳이 82주년을 맞아 인촌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촌의 참모습을 재조명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내놨어요. 친일파 아닌 걸로 얘기하려고 한다. 네, 그런 뭐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친일 인명사전이 막 만들어질 때였어요. 친일 인명사전이 2009년 11월에 나왔거든요. 네. 이 보도는 2009년 9월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친일 인명사전에 인촌과 그 방응모 등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1차 명단이 발표됐을 때부터 1차 명단은 2005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막 이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논란이 막 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아니야라고 자기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내놓은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글들을 그 인터뷰들을 막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지역적인 그게 있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같은 호남 지역 분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인촌이 예, 전라도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몰랐네. 모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동아일보는 대통령도 지금 왜 아무튼 아무튼 네. 옛날에는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뭐 그래도 대통령들은요, 조선일보에도 뭐 창립기념식날 가고 뭐 좋은 말 해달라 그러면 다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맞아. 그런 평범한 말을 가져다가 엄청 인촌을 띄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별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막 묶어놨다가 그중에 느닷없이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강훈 옹이라는 분의 회고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촌께서는 1929년 말 구미 여행길에 상하이 임시정부에 들러 임정이 운영하던 학교에 큰 돈을 기부했다. 임정 요인들의 노고에 대한 인촌 선생의 진심 어린 경의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은 크게 감동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말한 게 그거네요. 네. 지금 말한 네. 거랑 똑같은 네, 거의 똑같네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당시에 총무원장이었던 정대스님이라는 분이 또 여기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 사람 뭐라고 하냐면 1937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병원에서 투병 중일 때 가족들이 인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 인촌은 남들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라고 거절했으나 뒤로 몰래 사람을 보내서 거액을 전달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뭐라고 썼냐면 이건 동아일보의 워딩이에요. 네. 이에 대해 도사는 인촌이 따로 사람을 보내 많은 협조를 했어. 인촌은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야. 라고 측근을 통해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증거는 없음. 응. 인촌이 그냥 친구야. 측근에게. 측근은 도대체 누구냐고. 측근 누구요? 궁금하네. 알 수 없어. 근데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이제 물타기를 한 거죠. 미담 제조. 네, 그렇게 했는데 막상 2009년 11월 8일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을 드디어 발간하면서 동아일보 김성수 전 사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왜 됐느냐를 좀 보면은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조선 징병제 실시로 1943년 8월 5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그 기고가 있는데요. 김성수가 쓴 기고문이래요. 네. 그런데 문학의 옛날 말들은 이렇게 어려워. 문학의 고지를 버리고 상무 기풍을 조장하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인데 그러니까 징병제 실시로 비로소 조선인이 명실상부한 황국식민이 되었다면서 이를 실천할 지름길로서 황국신민의 서사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할 것을 당부했대요. 그리고 같은 해에 매일신보 11월 6일자 석간에는 대의에 죽을 때 황인됨의 책무는 크다라는 제목의 또 글을 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빼박이네 빼박. 이거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해 12월 17일 보성 전문학교 학도지원병 예비 군사학교 입소식에서 또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정말 빼박이겠죠? 이게 교육계 친일로서 네. 자기 학교잖아요. 자기 학교의 학도지원병 예비 군사학교 입소식에서 제군은 세계 무비의 황군의 일원에 광령을 입게 되었으니 학도의 기분을 버리고 군인의 마음을 규율 있는 생활을 하자라고 이렇게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분들은 이거는 그 아들들이 계속 아니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그때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본인이 쓴 게 아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건 거지. 다 써준 거다. 우리 조선일보가 했던 것처럼 뭔지 아시죠? 최근에 누가 네. 다 쓰고 이름만 거의 거는 것 같은 그런 글 있잖아요. 네.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다시피 김성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친일로.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요. 뭐 법적으로는 끝났어요. 상황이. 완전히 끝났는데. 네,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김성수가 그러니까 김성수는 어찌됐든 굉장히 연배가 많으신 분이라 가라고 말하기 위해서 인촌이 아무튼 이 친일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뭐 딴 거를 아무리 떠도 뭘 줬다 돈을 줬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데도 계속 떠드는 거야 지금. 저 신문들을 없애는 건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목적을 이분들이 자기들도 알아. 법적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담을 그런 엉뚱한 소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런 거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새로운 소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요. 정작 김성수가 이제 서운 박탈을 당했거든요. 그 건국 무슨 훈장 막 이런 것도 받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런 서운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박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박탈당한 사실을 동아일보가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4월이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주요 종합 일간지에서 이 서운 박탈 소식을 다뤘는데 동아일보는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관련된 보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아요. 불리한 보도. 네, 친일 행적을 마지막 최종 판결을 받은 게 2017년 4월인데 이때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동아일보가 이런 슬픈 소식은 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조금이라도 깨알 만큼이라도 즐거운 소식이 있으면 미담을 하나 발견했다. 전합니다. 이런 거예요. 2013년에 최불암 박근영과 함께 개몽 연극에 참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이게 김지아 시인이 자신이 연극을 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보도를 하는 거였어요. 전혀 독립운동과 상관없는 이 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촌을 비롯한 한민당의 정치사적 의미 또 인촌의 민족주의 정신과 고하와 설산 장덕수의 삶에 대해 전해들었다. 내게 역사인식을 가져다준 소중한 체험이었다. 이게 김지아 시인의 회고예요. 네. 이 말을 여기다 딱 실어줬습니다. 인촌이 2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담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또 아니, 나옵니다. 이거는 뭐 7.18랑 관계 없잖아요. 뭐 그래도 아무튼간에 일단 나오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위대해서 훌륭하신 분. 알겠습니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후진국형 진보 넘는 뉴 레프트 사관 필요라는 2017년 3월 그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서는 책을 소개하는 보도인데 총 6문단으로 되어 있는 기사 중에 2문단이 김성수에 관한 저자의 평가를 발췌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저자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던 인촌 김성수 선생을 당대의 조정자로 높이 평가했다. 라고 이 저자 그러니까 이 서평을 써준 이유가 네. 이 저자께서 김성수 선생을 엄청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건국 얘기가 나오니까 이승만하고 예. 엮이는 거잖아요. 예, 많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때 친일파들이 대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 완전히 더 빼박인 것 같은데. 점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김성수 씨는 어찌됐든 이승만 그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데 큰 힘을 실어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에 우리 최근에 많이 읽었던 조선일보도 마지막에 버리잖아요, 이승만을. 다 버렸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동아일보가 1위 신문이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여론 정확력이 근데 동아일보가 굉장히 강하게 그 이제 주저앉힌 거죠. 이승만 하야를 이제 끌어온 그런 당사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열심히 동아일보가 깨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양영두 민주평화당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촌 김선수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근거가 있는가를 열심히 찾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며칠 동안 인턴이랑 같이 쟤도 틈만 나면 뒤지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간 밝혀진 어떠한 자료나 기록에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준식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셨고 지금 독립기념관장이세요. 네. 그 선생님하고 제가 좀 이제 자주 전화를 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근데 이준식 선생님께 아무리 여쭤봐도 그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거를 거짓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참은 아니다. 라는 거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참일 수가 없는 내용이다. 왜냐하면은 인초는 그때 당시 거물급 인사였대요. 1929년, 이 29년에 줬다고 하는데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요. 상하이를 가면은 보도가 나온대요. 그리고 보도가 아니어도 최소한 어딘가에는 기록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쓰는 무슨 일기 같은 거, 일기는 아니고 일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 경찰은 그런 동향 이런 거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이런 거 엄청 잘 쓴대요. 그런데 상하이를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29년에 외국에는 간대요. 네. 그런데 상하이를 거쳤다는 기록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사람이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같으면 카카오페이라도 보낼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양영두 선생이라는 분이 일단은 왜 이분이 그냥 민주평화당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영향력 그거 못 믿겠네. 그분 뭐 누군지 모르겠네. 왜 모르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뭐 신문 보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게 신문 보도하고 채널A 보도하고 좀 다른데 네. 동아일보에서는 흥사단의 공동대표라고 나옵니다. 흥사단. 네. 그러니까 흥사단은 도상은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안창호 선생님이 흥사단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 단체잖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공신력 있는 단체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흥사단의 공동대표라고 하시니까 이거 흥사단에서 지금 인정하는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흥사단 이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이분은 흥사단 안에 있는 그 다른 그 산하기관의 7명의 공동대표 중 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흥사단은 그렇게 공동대표가 있는 조직이 아니고요. 네. 흥사단은 이사장 체제인데 이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말을 내가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참 뭐하다. 이게 사실 확인이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참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일단 뭐 증거는 없다. 네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채널 A에서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했는지 왜냐하면 흥사단에서 항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흥사단 대표라고 하기에는
이제 맞지는 않잖아요. 대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채널 A에서는 그냥 제가 말한 민주평화당 그 뭐라 이렇게 민주평화당 관련된 내용을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 말을 하신 사람이 양영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동아일보는 흥사단? 그 흥사단을 딱 넣었어요.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요것도 좀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이제 그 이준식 선생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 일단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 도산이요. 29년에는 임시정부하고 완전히 손을 끊었었대요. 그래서 29년에 돈을 줬으면 그건 임정해 준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산이 하고 있는 다른 어떤 독립운동에 만약에 줬다면은 그런데 자꾸 여기서 임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도산 선생의 역사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상하이도 안 갔고. 네. 그 임시정부에 돈 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보도가 정말 웃기다고 생각한 게 이런 것이 있대요. 동아일보의 임시정부 특파원이라는 그 신언준 기자라는 사람의 증언이 또 이 보도에 나오거든요. 신언준 기자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동아일보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임시정부 특파원을 둘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대 이거는. 그러나 상하이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동아일보 특파원 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하이 특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임시정부 특파원이라고. 그럼 약간 이중간첩 느낌이. 그래서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아무튼 도산 선생이 체포될 때까지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둔 특파원을 둔 언론사는 동아일보밖에 없었다.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한두 가지가 아닌 이상한 그런 네. 진짜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너무 여러 가지 아닌 것 같다는 그 아닌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영안숙소라는 곳이 있는데 인촌 선생이 영안숙소에서 그 영안숙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산 선생을 만났다 그랬는데 이 영안숙소라는 곳을 도산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용했던 곳이긴 하대요. 네. 그런데 또 이 시기에는 여기 안 계셨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뭐 되게 디테일하게 저는 보면 이거 딴 사람 만났다. 아니면 딴 사람한테 그 안창호 도산 선생을 사칭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거나 속았다 만약에 줬으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네. 도산과 그 김성수 그러니까 인촌이 친분을 유지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36년에 병원비를 줬다? 이거는 사실이래요. 아, 그래요? 그거는 왜냐면은 몰래 그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정말 몰래 줬다 그러잖아요. 아까 그 증언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몰래 줬으면 몰래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미담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동아일보는 적극 미담을 지금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29년에 도산을 만나서 뭐 비자금을 줬건 군자금을 줬건 그거랑 상관없이 어찌됐든 이분은 40년대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동아 전쟁에 한국 신민의 그 역할을 다해라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전쟁으로 몰아냈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친일이 완벽하게 지금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니야 도산한테 예전에 뭐 돈 줬어 이런 소리 자꾸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게 사실로 다 맞다고 해도 네. 친일파는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웃기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주장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증거가 없는 이유는 도산이 그 김성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보도에도 나와요. 그 말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없는 이유가
김성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래버리면은 계속 도돌이표가 우리는 증거를 말해라.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09년에 보도가 됐다가 2017년에 또 보도가 되는 거고 제가 미리 예언하는데요. 이거는 한 5년 주기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도산한테 돈을 줬다. 그런 보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 친일의 행적을 지우고 감추는 데에는 참 깨알같이 열심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렇죠. 반성하고 책임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이제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도산한테 돈 줬다고 친일파가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본 게 있는데 네. 27일 뉴지스 보도입니다. 네. 제목이 친일파 인촌 김성수 흔적 네. 인촌로 네. 성북구서 사라진다. 오, 네. 그것도 괜찮은 이런 소식이네요. 첫 문장이 이겁니다. 박대로 기자 기사인데요. 친일파 인촌 김성수의 흔적이 서울 성북구에서 사라진다. 1626개 인촌로 안내시설물을 철거한다고 서울시 성북구가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인촌로가 거기 고대 근처에 있나 보다. 그죠? 네. 성북구니까. 네, 그래서 일촌로가 없어지고 고려대로 길 이렇게. 그래, 바뀝니다. 그게 낫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우리가 이게 조선일보 대일보 읽으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친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깨알같이. 예. 물론 안 그러려고 처음에 했다. 자기네들은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두 신문이 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그 신문을 허용하면서 이제 그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3.1운동의 어떤 산물로서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민족은 무슨 얼어 죽을 거의 완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된 거지. 신문을 살려서 그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신문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예. 민족을 내팽개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 신문 동아일보와 네. 조선일보의 친일에 대해서 규탄을 한번 해주고요. 네. 그리고 경건한 3.1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도 인촌기념관이나 인촌 김성수 동상 같은 거 뭐 어떻게 할지. 그렇죠. 그러면 모르겠네요. 좋은데요. 네. 민원연을 만난 후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에 기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용감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보는 안목이 생겼고 좋은 보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민원연 회원입니다. 세상에 없던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오라이 90님께서 오 크크크 민원연 왜 팟캐 없나 했더니 뉴공에서 홍보 좀 하세요. 화이팅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관련해 가지고 네.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다 내 잘못이구나. 다른 방송에서 좀 얘기를 좀 해라. 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징하다 진짜. 아유 진짜. 네. 미련곰탱님 화요일부터 수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요일 방송 들어보면 조중동이 합심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조선은 A로 중앙은 B로 동아는 C로 출발하고 결론은 다 같이 Z로 비난하는 것처럼요. 지능적인 안티팬들이 하는 짓을 언론이 하다니 그러고 수요일 방송은 JTBC가 혼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방의 방심, 그러니까 시민 방심이 심의하러 숑 간다고 하셨습니다. 네. 레이니 칠세님 수목 잘 들었습니다. 요즘 여론을 보면 조선일보가 무슨 힘이 있나 싶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특히 단독이라는 기사들을 보고 놀라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팩트체크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전에는 사실을 조금 들어서 보도했다면 이제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보도하는 것 같아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연령층에게 신문에서 가장 필요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이때까지 조선일보를 잘 몰라서 그렇지 네. 계속 이렇게 해온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그랬습니다.
채널A의 공무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공무원이라는 말 대신 종편을 넣으면 딱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많아서 규제가 많아진다는 헛소리 대신에 종편이 많아서 나오는 사회적 계약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00%입니다. 네. 오늘 내일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중동 따위의 수구 집단들은 또 저주의 말을 퍼붓겠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폄하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겠죠.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정말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은 일이 빨리 나와야죠. 그러게요. 네. 수구우익적폐님께서 보수 채널 무식한 말소리 듣기 싫어요. 들려주지 말아요. 피곤합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이걸 안 넣으면 재미가 없대요. 우리도 좀 장사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요거는 했다고 말만 하면 그걸 안 믿어. 우리 말을 또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면 네. 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대로 들려드리면 아 얘들이 진짜 이런 말을 했구나. 저도 근데 가끔 가다 듣기는 싫어요. 아, 저도- 짜증나. 저도 편집하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죠? 다 네. 듣다가 제일 센 데를 또 잘라서 넣어야 되니까 다 들어야 되잖아. 이게 참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바쁘신 처장님, 내일도 탈탈탈 하셨고요. 반말은 우리가 듣는다님이 가이드라인에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가부가 싫다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여가부 가이드라인에 딱 그 부분 꼬투리만 잡아서 엄청난 일인 양 다루는 언론을 보고 너무 답답했는데 민원연이 중심을 잡고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프랄린바이 조미선님, 제목부터 오보. 기레기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건지. 대한민국은 주 40시간 노동제입니다. 여기에 주당 12시간의 초과 근무를 포함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초과 근무 가능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단 말인지. 독일은 67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주당 12시간이 초과 근무 시간이면 독일은 주당 근무 시간이 28시간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보도를 주셨어요. 이것도 정말 모니터를 해야겠네요. 네. 아, 짜증납니다. 네. 하늘을 보아요 님이 이동영 방송 제재 어디에 항의하면 됩니까 하셨는데 어디에 항의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이런 게 정말 매일매일 나오는데 방심위에 방심위밖에 없죠. 네. 네, 방심위가 방심위. 제재를 한 거니까. 네네. 방송통신심의원 제발 이호성 위원장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지 마시고요. 네. 방송통신 심의위. 심의위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티에노님이요. 탄력근로제 관련 민주노총은 참가해서 흥정에 끼얹었어야, 그러니까 흥정을 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들을 믿는 노조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적게 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네. 뭐라고 하시냐면은 탄력근로제는 사실 고용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번 정부의 정책과 완전 반대이긴 하죠. 하지만 고용은 사용자 측이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탄력근로제는 그래도 평균 주 52시간은 유지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전보다는 어쨌거나 나은 편입니다. 민주노총이나 진보 언론 경제학자들은 그럼 이 합의 테이블에서 최대한 노동자가 피해받지 않을 장치, 임금을 제대로 보존받을 수 있는 장치,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하고 받아냈어야 합니다. 맨날 뭐 아니면 도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못 먹어도 고하면 못 먹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하 노조라도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요. 주 68시간 넘어서 80시간씩 일하는 업장은 노조 없는 곳이 대부분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꿈꾸고 지향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간 수면권에서 1시간이라도 더 얻어내는 게 현명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갑하고 그렇네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사안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고 네. 왜 예전에 복지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했을 때도 보면은 네. 뭐 전체 다 복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금씩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견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하하 오수면님 1,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도 이제 오늘 좀 녹음을 늦게 해서요. 이 녹음 마치고 조금만 버티면은요. 드디어 금토일 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나름 기분이 좋아지려고 합니다. 방송은 금토일 다 나갑니다. 네, 꼬박꼬박 다 녹음했어요. 우리 바빴습니다. 네, 그동안 이거 다 힘듭니다. 하느라고. 예. 그러면은 좋은 연휴 그리고 경건하게 3.1절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네. 그런 3.1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9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